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잠 못 드시는 형님들의 가슴을 뜨겁게 또 얼어붙게 할 사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차마 닉네임을 밝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죄인이라고만 적어주셨네요. 이건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선을 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진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썰라디오님, 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남자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 분가시키고 이제 아내와 둘이 남았습니다. 다들 고생 끝났다. 이제 당신들 인생을 살아라 하고 부러워하지만 형님들도 아시겠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와는 밉고 싫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아내는 갱년기가 한참 전에 끝났고 저는 남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불만 꺼지면 각자 등을 돌리고 잠드는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라고나 할까요.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 만나러 등산 가고 찜질방 가기 바쁘고 저는 저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고 식탁엔 밥솥에 밥 있으니 챙겨 먹으라는 쪽지 한 장. 점심엔 어제 먹다 남은 국에 대충 밥 말아 먹고 저녁엔 또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아내가 친구들 만나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그제야 집 안에 사람 소리가 좀 나는구나 싶은 그런 텅 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외로웠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는구나 싶었죠. 마치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와인 동호회라는 곳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은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와인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눈다더군요. 아내에게는 새로 등산이나 좀 배워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냥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한다고 말하기가 왠지 쑥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주제에 무슨 와인이냐고 비웃을 것 같기도 했고요.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조그만 와인바를 빌려서 모이더군요. 비슷비슷한 연배의 남녀가 대여섯 명 모였습니다. 다들 저처럼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 돌거나 자식들 다 키우고 자기 인생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날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는데 뭐랄까 그냥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팽팽한 얼굴,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에 고상함이 배어 있으면서도 웃을 때마다 살짝 접히는 눈꼬리에는 남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짙은 여자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레나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동호회에서 쓰는 이름이랍니다. 자기는 사업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보냈는데 이제야 자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는 다 뭉개져 들리는데 이 와인은 흙냄새가 나네요 하고 속삭이는 그 여자의 목소리만 제 귓속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동호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늘도 산에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 발걸음이 20살 청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 때문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헬레나와 저는 유독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은 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은 그 여자를 그저 비싼 액세서리처럼 취급한다더군요. 집에 갖다 놓는 돈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라면서 자기는 대화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텅 빈 속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이야기를 했고 그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그런 대화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20년만 일찍 만났더라면 그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부한 말도
그 여자가 하면 마치 시처럼 들렸습니다. 그 여자의 손등에 제 손이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남자고 자식까지 다 키운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그 여자를 향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호회에서 1박 2일로 근교 펜션에 간 날이었습니다. 다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고 밤이 깊었습니다. 야외 바비큐장에서 다들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 때 저는 그 여자와 단둘이 아무도 없는 호숫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참 교활하더군요. 찬 바람이 불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그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를 달빛이 자꾸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모든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를 돌려세워 그대로 펜션의 낡은 나무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헬레나, 당신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은 그 여자의 허리를 단단히 감고 있었고 제 입술은 30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입술을 미친 듯이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뜨겁게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 등 뒤로 감겨오는 그 여자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마치 평생 물 한 모금 못 마신 사람처럼 저를 갈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의 가장 구석진 방에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밤새 삐걱거리던 낡은 펜션의 나무 바닥 소리가 마치 제 심장과 그 여자의 심장이 세상을 향해 지르는 절박한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안고 몇십 년 만에 제가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천국에서의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지만 헬레나와의 은밀한 만남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산 핑계는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동호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따로 만났습니다. 낮 시간에 불 꺼진 모텔 방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클수록 그 여자에게서는 더 큰 쾌락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쳤던 게지요.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헬스도 끊고 염색도 새로 했습니다. 아내는 산에 다니더니 혈색이 좋아졌다며 바보같이 웃더군요. 문제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장남인 형님 댁에 다 같이 모입니다.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던 제 남동생 내외가 마침 귀국해서 명절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남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재수 씨의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진으로만 가끔 봤었죠. 재수 씨가 사업 수완이 좋다더라,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다더라 하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무뚝뚝한 형님 내외도 오시고 제 아내는 다른 며느리들과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형님과 오랜만에 본 남동생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아우, 고생 많았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냐? 네, 형님.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살아서 이젠 좀 쉬엄쉬엄 살려고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와서 재수 씨랑 인사 좀 나눠요. 재수 씨가 아주버님 보고 싶으셨대. 10년 만에 보시죠? 저는 허허, 그래. 말순과 시장을 걸을 때면 포장마차 앞을 지나는 순간 손끝에 스크래치 가루의 감각이 스쳐가곤 했다. 동생 놈이 장가를 잘 가서 재수 씨가 아주 미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고상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저를 보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의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 아주버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만에 뵙네요. 저, 영숙이에요. 헬레나였습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제 심장을 훔쳤던 그 여자가 제 남동생의 아내, 제 재수 씨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수 씨. 오, 오랜만이네. 허허. 그동안 잘 지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재수 씨 하나도 안 늙었죠? 너무 곱다, 정말.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헬레나가, 아니, 재수 씨가 저를 보며 아주 묘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헬레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재수 씨는, 아니, 그 여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제 아내와 웃고 떠들고 형님에게 깍듯하게 술을 따르고 제 남동생에게 다정하게 여보,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저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1초의 눈빛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내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내 동생의 아내를. 저는 아내 몰래 휴대폰을 들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니, 재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쓰던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 날 속인 겁니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답장이 1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의 답장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으세요, 아주버님? 더 짜릿하지 않으세요, 아주버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포의 끝에서 지독하고 역겨운 쾌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동호회 활동은, 아니, 우리의 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 깍듯하게 아주버님, 재수씨 하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남동생, 형님 내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고 있을 때 우리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스쳐 지나가는 그 1초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찰나에 서로의 손을 훔치거나 식탁 밑으로 재수 씨의 하이힐이 제 다리를 은밀하게 감아왔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타고 점점 위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거실의 가족들을 보며 태연한 척 웃어야 했습니다. 재수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다들 거실에서 절을 하고 있을 때 재수 씨가 아주버님, 창고에 술 좀 더 가져와야겠어요 하더군요. 남동생이 내가 갈게 하니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형님들이랑 계세요. 아주버님이랑 저랑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창고에서 그 여자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펜션에서 제가 그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주버님, 저 보고 싶었어요? 재수 씨,
이러면 안 돼. 누가 보면. 쉿. 아무도 안 와요. 다들 아주버님이랑 저 착한 며느리, 듬직한 형님으로만 아는데 그 여자는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는 두 짐승이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쾌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썰라디오님, 저는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이미 지옥 한복판에 있는 걸까요? 이젠 제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 여자가 놔주질 않습니다. 와인 동호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동호회 다른 남자 회원에게 제 앞에서 일부러 더 다정하게 굽니다. 술을 따라주고 웃어주고 어깨를 칩니다. 그리고는 저를 힐끗 쳐다봅니다. 질투에 눈이 뒤집히는 제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거미줄에 걸린 벌레 같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단단히 올가매어 옵니다. 아내의 선량한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히지만 재수 씨의 더 짜릿하지 않으세요? 라는 악마 같은 속삭임이 제 귓가에 맴돌아 저는 오늘도 등산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집을 나섭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닉네임 죄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참, 드라마보다 더 독하고 더 지독한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두 분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듣는 내내 썰라디오 저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사연을 주신 형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쾌락의 끝은 언제나 그보다 더 지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만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형님 스스로 그 다리를 끊어내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썰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